네, 시장 조금씩 힘이 빠지는 양상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더 잘 골라내야겠죠.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 탐방 럼투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익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기업 다녀오셨을까요? 네, 전일 제가 미팅을 한 회사인데요. 네, 코로나 때문에 직접 다녀오지 못했고요. 1대1로 컨퍼런스 콜을 한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. 네,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. 네, 인텔리언 테크 어떤 회사일까요? 네, 먼저 어떤 회사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해 8월에 일본 화물선이 그 모리셔스에서 침몰된 이후로 두동강이 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.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요. 약 1,000톤 규모의 원유가 새어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인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이슈가 되었는데요. 자초 원인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이 화물선이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육지로 접근하다가 좌초되었는데요. 해당 화물선은 그 일본 3대 해운사에 속하는 화물선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에는 인터넷과 와이파이 사용이 불가했습니다. 현재 전 세계 배에서 20% 수준만 인터넷 사용, 와이파이가 가능한데 나머지 80%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전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만 인터넷 보급률이 좋지만 선진국 기준에서는 19.1%, 개발도상국 기준으로는 54.7%가 인터넷 미사용 지역인데요.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해상용뿐만 아니라 이 지상망이 닿지 않는 곳은 모두 인텔리안테크의 수요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항공, 군사용 항공, 군함 등에도 동사의 안테나가 적용되는데요.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장벽이 높은 미 육군이나 미 해군도 동사의 고객사로 이미 안테나 납품한 전력이 있습니다. 그 3G, 5G, 4G 같은 유선망, 지상망 개선하는 데에서 다소 한계가 있는 해상이나 사막, 오지 같은 경우에 그 지상망 개설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위성통신에 의존하고 있는데요. 이 위성통신을 수신을 하는 안테나, 보통 60cm에서 한 2.4m 크기인데 적게는 한 대, 많게는 3대 정도 장착을 합니다. 그렇다 보니 최근 5개년간 매년 20%씩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었고요. 수출 비중이 90%에 해당하다 보니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인텔리언테크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뭐 스페이스X라든지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런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 같은 것도 인텔리언테크가 영위를 하고 있습니까? 네, 그렇죠. 먼저 그 저궤도 위성에 대한 몇 가지 개념 정립이 필요한데요.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멀리 있는 위성만 생각하는데 이 네. 멀리 있는 인공위성은 약 36,000km 밖의 고궤도 위성입니다. 장점은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신호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. 그래서 지연 속도가 560ms/s입니다. 하지만 중궤도 위성 그리고 저궤도 위성으로 낮아질 경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0km에서 1,5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 속도가 30ms/s에 불과합니다. 참고로 1ms 같은 경우에는 1,000분의 1초, 그러니까 30ms 같은 경우에는 0.03초가 지연 속도라고 볼 수 있죠.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연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데 단점이라고는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굉장히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많이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저궤도 위성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월 초에 60대, 월 말에 60대, 한 달에 120대씩 매달 이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.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수의 그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그 과거 인공위성 발사 로켓이 일회용이었다면 이제는 다회용이라는 게 큰 포인트입니다.
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. 그 로켓이 그 발사 이후에 인공위성을 분리된 이후에 자체 동력을 통해서 다시 발사가 된 장소로 착륙을 했습니다. 마치 그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장면을 뭐 역재생하는 느낌이었는데요. 과거에 1회 발사에 7천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발사체를 재활용하다 보니 10분의 1 가격인 700억에 발사가 가능합니다. 가격이 그만큼 싸진 만큼 여러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. 이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원앱, 아마존 등이 대표적입니다. 그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호를 받는 안테나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인텔리안테크는 원앱과 계약을 통해서 안테나를 100%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. 원앱 같은 경우에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가장 선두 포지션을 지니고 있는데요. 과거에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서 펀딩을 해주다가 이 소프트뱅크가 힘들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고요. 3월경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그 최근 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정상화에 들어섰습니다. 이번에 원앱을 인수한 대주주는 영국 정부 그리고 인도 바르티 글로벌 컨소시엄인데요. 이 바르티 엔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인도의 2위 통신 사업자입니다.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18개 국가에서 통신 1위 사업자이고요. 이 업체의 2대 주주가 바로 싱가포르 텔레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앱 입장에서 현금이 굉장히 빵빵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주주를 만난 것이고요. 이 대주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도, 아프리카, 싱가포르 진출에 유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. 원앱은 바로 다음 주, 그러니까 11월 17일에 네 번째 위성 36개를 발사할 예정인데요. 다음 주 이 위성 발사를 앞두고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원앱이 이번에 시장에 나왔을 때 아마존 또한 이탈에 참여한 만큼 현 시장에 대해서 빅테크 업체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라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인텔리안테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매매 전략 세워주시죠. 네. 먼저 이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년에 원앱이 몇 대 발사체를 쏘아 올릴지 그리고 민간이나 군 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안테나 수요가 발생하기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에는 무리가 있는데요.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실적 추정치가 무리가 있다는 게 단점이 아닌 장점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 저궤도 위성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이 커질수록 동사는 과점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템베거 후보군 중에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, 인텔리안테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면 금융센터 이익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